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자 마감 시간입니다. 조금 늦었죠. 근데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붕괴인가? 약간 사실 미국 증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증시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왠지 오늘 커피를 한 잔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 따뜻한 커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인데요. 좀 기분 나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지지선 붕괴라고 말한 거는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지수가 어쨌든 간에 지수가 빠지면 종목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죠. 한 대략 최근에 뭐 11월 중하순 2,400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이제 1차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월 급등률 이후에 그리고 잠깐 반등을 하다가 좀 세게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 큰 역할이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 4일 동안에 그냥 소리 없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여기서 이제 멈췄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올도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또 하락세가 좀 더문데 기울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하락의 질관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눌림목이었고 2차적으로는 실망 매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눌림목이라 할 수 있고 여기는 실망 매물이니까 뭐 여기가 무조건 돌린다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이 감소하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 감소할 때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매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놓고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오늘 좀 기분 나쁜데 큰 축에서는 역시나 워낙 11월 달 증시가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 2,400이라는 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만은 원래 코스피가 2,365라는 자리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잠깐 모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저점 대비 10% 자리입니다. 그래서 2,360까지는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또 하루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가늠한다는 게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너무 지수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겠고 아무래도 코스피가 밀리니까 뭐 동생 코스닥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삼중 바닥으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림으로 왔기 때문에 코스피가 언제 빨리 돌아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관점 보면 되고 시장은 사실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망가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나스닥은 우리가 항상 11,000이라는 자리를 잡고 가거든요. 그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환율도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참 어이가 없는데 긴축이 완화되니까 속도를 높인다. 뭐 그런 이슈를 좀 반영했다 보면 되고 아까 수급도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좀 팔긴 팔아요. 하필 지수에 좀 영향이 높은 대한민국 주식을 많이 팔다 보니까 오후주수 오늘 LG노텍은 조금 하락 오버슈팅이 심했던 것 같은데 배터리도 많이 팔다 보니까 장은 좀 빠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 놓고 보면 마침 또 기관까지도 삼성에 매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기분 나쁘게 6만 원 이탈이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코스피와 분석이 똑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6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심리적 가격대를 말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실망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게 있어요. 지지선은 지지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돌리는 게 강한 경우요. 또 의도적으로 한번 내렸다가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어느 정도 6만 원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시 6만 500원을 치고 갈 때는 또 찐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지수 분석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이렇게 밀려 있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니까 밀려 있지만은 다시 2,400 한 15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쇼커브가 확 들어옵니다.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약간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탈 랠리는커녕 내년 상반기도 어렵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관련주 낙폭 과대 성장주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많이 매수해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말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출주, 뭐 경기 민감 대형주, 뭐 삼성, 하이닉스 등등 이런 쪽으로는 큰 자금 들어와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거고 간간히 좀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주 이 위안화 계속 강세니까요. 위안화는 잘 안 꺾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원화율 올랐는데
여기에서 위안화는 6.98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국 제로 코로나 관련주나 넥포 카드 성장주를 조금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맨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 한 가지 호재와 악재가 공존된 기사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사우디를 간다 그러네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중동에서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밀어내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불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우디로 간다니까 우리나라가 뭐죠?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네옴시티 생각이 나죠. 오히려 우리가 밥상 차렸는데 오히려 중국이, 이게 사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공들인 거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섹터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 사우디의 밀을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미국과 중국의 사우디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직접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진행될 때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 정치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요 인사이트 하나는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요렇게 뭐 어떤 종목 이야기보다 내피셜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지선 붕괴인가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일단 지금 보이는 2400이라는 자리는 심리적으로 지지선이 붕괴를 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를 다시 돌리는 관점에서는 간 쇼크가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산타가 오네만에 이대로 이제 끝난가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은 또 장을 지켜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원화가 강해서 나쁠 건 없고 원화와 코스피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생각, 그리고 큰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은 오히려 기관들은 낙폭과대 중국 위안화 강세 종목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거. 테크주가 조금 쉬지만은 어느 정도 이번 주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가 만약에 주 중후반에 극적으로 시장이 바라는 대로 해결이 된다면 의외로 돌리는 속도도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지나친 우려보다는 적극적인 매수를 못한다더라도 항상 희망의 빛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